정말 오랜만에 출시된 신형 넥소인데 뭔가 좀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의 시승 차량은 현대 넥소입니다. 2018년도에 1세대 모델이 출시되고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풀모델 체인지된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기도 하고요.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H2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는 그러한 차량이기도 하죠. 전세계 7만 대 정도의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 판매가 되는데 그중에 4만 대가 넥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넥소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존재감을 발휘하는 이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기도 한데요. 신형 넥소 시승을 기다렸던 만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신형 넥소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기존의 넥소는 전형적인 현대차의 중형 SUV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줬었죠. 하지만 신형 넥소는 컨셉 디자인에서부터 전혀 기존의 넥소를 닮아 있지 않은 독보적인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강인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이러한 차량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의 앞쪽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면은 현대차의 어떤 컨셉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엔비전 74 모델이었습니다. 넥소처럼 이 수소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이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하지만 전혀 다른 차량입니다. 스포츠카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외관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던 것이 이 엔비전 74였거든요. 그 엔비전 74의 전면부의 디자인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넥소의 전면부 디자인에서도 이런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디자인들은 이제 기존의 넥소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이미지, 그리고 전세계 어떤 시장에 내놓아도 저 차는 바로 현대차 넥소구나, 신형 넥소구나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좀 갖추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처음부터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의 전면부나 후면부에 보이는 이 네모 모양의 픽셀 형태, 이것도 역시 현대차의 H2 수소 브랜드 로고를 형상한 모습이죠. 차량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오프로드를 떠올리는 이러한 분위기도 기존의 넥소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실루엣 디자인처럼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면부의 대시보드 쪽의 디자인도 층층이 레이아웃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루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곡선을 살린 여러가지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면서 굉장히 실내 공간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승하는 차량은 지금 검은색 차량이긴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지 않긴 하지만 밝은 색상의 실내 공간을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곡선이 많이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에도 전동화 모델답게 이 4개의 도트 형태의 조명도 위치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전할 때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열 공간 역시 상당히 여유로운데요.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가 기존의 넥소 1세대 넥소보다 그렇게 극적으로 커지지는 않았거든요. 전장은 길어졌지만 휠 베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2열에 탑승해 보면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트의 두께가 상당히 좀 얇아지면서 무릎 공간을 한 4cm 정도 더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열이나 2열 공간, 일반적인 중형 SUV에서 느껴지는 공간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차량의 적조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시트를 모두 다 세운 상태에서는 510리터 정도의 공간이고요. 시트를 모두 다 2열 시트 접게 되면 1600리터를 넘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화도 제법 잘 되어 있어서요. 차박이라든지 레저를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짐을 실는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골프백 4개 정도가 여유롭게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 가지로 활용성이 좋아 보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별화된 이미지, 그리고 독특한 이미지, 기존의 넥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미지들을 갖추면서 확실히 매력적인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행성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버터와 모터, 감속기 등이 통합된 파워 스택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기존보다 좀 작아졌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존보다 좀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연료 탱크 용량도 늘어났고요. 열 관리 시스템도 개선이 되면서 주행 거리가 110km 정도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거기다 출력도 200마력을 살짝 넘는 수치이긴 한데요. 기존 모델보다 출력이 더 높아졌죠. 토크 수치 자체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출력이 높아지면서 이 고속주행 시에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 여유있게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넥소 자체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중시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오는 그 초반의 폭발적인 이 가속감 이런 것들과는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과 좀 대동소이한 수준의 가속감, 발진감,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변화도 있거든요. 승차감의 개선을 위한 서스펜션의 변화도, 부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스트로크, 위아래의 움직임이 좀 짧은 타입의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서스펜션 타입이긴 하지만 충격을 대단히 잘,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리 같은 곳을 지날 때에, 이러한 요철을 지날 때도 짧은 스트로크에서 오는 차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고속주행을 했을 때 기존의 넥소보다는 확실히 이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개선된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훨씬 더 고속주행 시 안정감을 가지고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좌우롤도 대단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이 핸들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각 바퀴로 전기 모터가 이제 토크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코너를 주행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도 주행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정숙성을 위한 변화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존의 넥소 같은 경우에 이 가속을 할 때 고주파음이 조금 귀를 자극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속도를 내봐도 귀를 찌르는 듯한 이런 고주파음은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조금 더 차분해진 이러한 소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라든지, 특히 2열 공간에 이 글라스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고 이중접합 유리들이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에서도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그런데 차량의 디자인 때문인지 한 시속 100km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요 전면부 어딘가에서 좀 바람소리, 풍절음이 좀 들리기는 합니다. 타이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연비를 중시한 타이어긴 하지만 이 접지력이 그렇게 좋은 타이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 종종 휠스핀을 느끼기도 하고요. 조금 급하게 커브로 돌아 나갈 때는 접지력이 좀 부족한 듯한 인상을 좀 받기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넥소는 이렇게 주행성을 중시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의 주행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이제 FCV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소 연료전지 차를 위한 메뉴들이 보여집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수소 충전소가 경로상에 어떻게 있는지 또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루트 플래너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루트 플래너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상에 수소 충전소가 있는지,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거쳐가는 이러한 경로들을 따로 알려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보여줬던 이 전기차에서 보여줬던 기능들, 편의 기능들도 C형 넥소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V2의 기능, 전기차, 대용량의 배터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전기차가 아닌데도 V2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V2의 기능을 전기차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오닉 5보다도 2배 이상 차량을 주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야외 활동에서 이 V2의 기능을 활용해서 난방기구라든지 조리기구들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그놀롭슨 사운드 시스템 14개의 스피커까지 갖추면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점도 달라진 이 편의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넥소 동호회 게시판에 보니까 가격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 2024년에 나온 넥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3천만원 후반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신형 넥소가 출시가 되면서 보도자료에는 3천만원 후반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보도 자료에는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하고 쓸만한 이 트림을 선택하다 보면은 4천만 원 중반에서 4천만 원 후반대의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이제 보조금을 잘 받았을 때의 얘기고요. 보조금을 가장 최저로 받게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초중반의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출시됐던 1세대 넥소보다 뭐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라는 불만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7년 만에 2세대 모델이 나왔고 그동안의 변화가 좀 미미했던 점, 그리고 이번 2세대 넥소에는 최신의 디자인이라든지 편의 기능들, 주행성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가격 인상을 당연히 피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또 수긍은 되면서도 막상 또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차량의 가격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유지비 측면에서도 요즘에는 사실 1세대 넥소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전기차가 이 정도로 보급되진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비교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교 요소 중에 이 한 달 유지비, 주유비만 비교해 보더라도요, 한 달에 한 5,000km 정도를 주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솔린 차량보다 주유비, 그러니까 충전비가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러프하게 좀 비교를 해 보자면, 그런데 또 전기차로 가보게 되면 전기차는 이 한 달에 충전하는 비용이 20만 원 언더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수소 연료전지차가 한 달 유지비, 주유비, 충전비 이런 것들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세제 혜택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격차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과거와 같이 유지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 현재 넥소의 위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전차 이런 차량들을 비교할 때는 단순하게 뭐 가격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의 비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차량을 운행하는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파워트레인 선택지는 수소 연료전지 차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장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죠. 현대차는 H2 브랜드를 통해서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소 사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넥소를 위한 수소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의 차량을 선택하는데 다른 전동화 모델 선택지도 이제는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만만치가 않죠. 다양한 파워트레인 선택지가 늘어난 상태에서 넥소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조금 반향을 일으킬지, 매력적인 차량으로 다가올지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하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차량임에는 분명한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